저 이제 그 수업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2022년도,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가 아니죠. 다음 주구나. 그쵸?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국가직 시험이 있는데, 제가 항상 이제 시험 전에 이런 거를 조금 해요. 특강이죠. 그러니까 적중 특강인데, 이런 거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사실 진짜 나오면은 내가 대단한 거고, 안 나와도 뭐 사실 내 입장에서 크게 손해보는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어쨌든, 근데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이제 순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딱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를 때 그거를 조금 제가 좀 정리를 해주고자 해가지고 그냥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시험 전에 우리가 뭐 보기가 되게 애매해요. 뭐 우리가 뭐 지금 그렇다고 막 독해를 한두 문제 뭐 한다고 해서 막 갑자기 독해 실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지금 단어를 막 열심히 외운다고 해서 뭐 다음 주에 있을 그 시험에 그 단어가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마지막까지 점검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최소는 문법이란 말이죠. 문법에서 이제 조금 추려가지고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한 번 더 이제 보고 가는 거, 그게 이제 최선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매 시험 전마다 이런 걸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적중을 좀 한다라 그래서 마지막 최종 정리라고 조금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여러분들이 받은 이거 자료 있잖아, 그쵸?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제가 2장씩 아마 드렸을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한 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하면서 볼 거예요. 필기를 하면서 보는 거고, 또 한 장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복습할 때 보는 겁니다. 똑같은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영어를 학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장으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문장으로. 그 문장을 보면서 그 문장을 암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좀 습득을 하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문장들이 여기 다 어차피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 문장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기출된 문장이고, 뭐 되게 다양해요.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국가, 지방, 경찰 뭐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출제된 문법 문제들로 가지고 와봤던 거고, 여기서 사실상 우리가 풀어본 문제도 많을 겁니다. 아마 수업 때 풀어본 문제도 많을 건데, 여기 있는 이 문장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떠한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들인 거고, 전부 다 틀린 문장들입니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틀린 문장들인데, 저랑 이제 하나씩 포인트를 조금 이제 점검을 하면서 고쳐볼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이제 고치면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혼자서 이제 복습으로서 똑같은 거 하나씩 보면서 이제 똑같이 복습해 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 이제 바로 우리가 한번 좀 수업을 좀 진행해 봅시다.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많아요. 좀 봐야 될 게 많아서,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좀 보도록 하고 빨리 합시다. 대신에 제가 이거를 이제 추린 기준이죠. 문법 출제 포인트가 되게 많은데, 추린 기준은 사실 일단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을 위주로 좀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관계대명사라고 하면은 그 안에 출제되는 게 많단 말이죠. 근데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그 토대가 있잖아요. 그 틀을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화되는 거 한두 개 추가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그렇게 해서 조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문장의 형식부터 이제 우리가 보통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1번부터 보게 되면, 문장의 형식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 우리 기본서도 그렇고 동사부터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부터 시작을 해서 준동사, 접속사로 나와 있는데, 동사를 아마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그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 뭐 이제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타 동사를 구별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먼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조금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죠. 요거 자타 동사를 갖다가 구별한다라는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우리가 수업 때 여러 번 했던 거고 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걸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마지막 이게 점검하는 거니까 제가 총 정리를 좀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드리면 돼요. 하시면 되고, 일단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 첫 번째가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겁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목적어가 없다라는 개념이고, 자동사는 또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개념일 겁니다. 그쵸? 반면에 타동사라고 하는 거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목적어를 쓸 수가 있고,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수동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자동사와 타동사가 무엇인지를 갖다 봐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영어에 동사가 너무 많잖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 동사를 전부 다 외워라?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어디를 먼저? 이 자동사를 먼저 외우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타동사니까. 더군다나 그리고 또 이제 시험에 나오는 동사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occur 같은 거.
이게 이제 발생하다의 뜻을 가진 그런 동사인데 자동사잖아요. 대표적인 수동태 안 되고 뒤에 목적어 쓸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위주로 외워주시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타동사니까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자동사 뒤에 이제 목적어를 써가지고 시험에 이제 바로 나오는 거고. 자동사가 만약에 뒤에 이제 목적어를 쓰고 싶은데 목적어를 쓸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목적어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반드시 뭐를 써줘야 된다? 전치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뭐 이제 result in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뭐뭇을 초래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옴으로써 뒤에다가 이제 목적어 같은 걸 쓸 수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뒤에 밑에 거를 보게 되면 얘는 이제 뭐예요? 목적어를 쓰지 않는 문장의 형식. 1형식과 2형식이죠. 요게. 여기 있는 거 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목적어를 쓰는 3형식과 5형식을 갖다가 써놨습니다. 1형식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동사가 말 그대로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겁니다. 그쵸? 그거 조금 알아두시고 당연히 얘네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목적어 안 되고 수동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뭘 주의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보어가 이제 추가되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쵸? 요 보어 자리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뭘 많이 쓴다? 형용사를 많이 쓰죠. 무엇을 쓸 수가 없다? 부사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해당하는 동사를 갖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 제가 다는 못 적어드리고 중요한 것만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감각동사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감각동사. 감각동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간의 뭐 오감이라고 하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그런 아이들. look, smell, feel, taste 이런 것들. 그쵸? 예를 들어서 look 같은 거.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어떤 형식을 써요? 여기다가 이제 형용사 보어를 쓸 수가 있어서 뭐뭐하게 보이다라고 해석을 하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 자리에 뭘 많이 써서네요? 부사를 많이 써도 된다는데 이런 거 안 된다. 좀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또 하나 명사를 쓰고 싶다. like가 이제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좀 시작을 해줘야 된다? look이라는 게 명사를 쓸 거면 여기 전치사 like와 함께 뒤에다가 명사를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 이런 것들, 저런 게 이제 2형식에 해당하는 동사들이고 자동사다 전부 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형식과 5형식에서 사실 이제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요 5형식인데 요거는 제가 이 뒤에서 따로 또 빼서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여기 있는 이 3형식을 먼저 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어떤 형식이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로 되어 있는 형식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 거기 이게 프린트라 사실 좀 필기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사실 아는 거면 여러분들 필기 굳이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이런 것들 있죠. 프리벤트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대신 뭘 쓰는지 알겠죠? 지금 어떤 건지 얘네가 지금 어떠한 동사들이냐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뭐뭇이 뭐뭐 하는 것을 막다 예방하다. 뭐뭇에게 뭐뭇을 박탈시키다. 마치 뭔가 해석 자체가 4형식처럼 될 것 같지만 얘네가 무슨 형식? 3형식으로서 어떤 형태? 목적어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어떤 전치사를 써가지고 사이에다가 어떠한 전치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3형식으로 쓰이는 그런 동사들인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의 관용 표현인 것처럼 우리가 보통 외웠던 것들 있잖아.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본서 페이지 이렇게 적어놓은 거에 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런 것들 한 번 더 이제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한 번 더 써보면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 그렇죠? provide 뭘 쓸까요? A에게 B를 제공하다라고 할 때 여기다가 뭘 써야 돼? 전치사 with를 씁니다. 얘는 그쵸? 그런 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런 것도 되게 많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remind 상기시키다 remind A of B잖아. 그쵸? A에게 B를 상기시키다라고 할 때 여기에 전치사 무엇을? of를 쓴다는 개념입니다. 그쵸? 이런 것도 조금 좀 기억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각각의 출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좀 봐주시면 되지만 가장 일단 기본적인 거는 뭘 기억해야 된다? 요거 자동사는 목적어 쓸 수 없고 수동태 안 되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쓸 수 있고 수동태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형식은 뭐 여러분들 여기는 이 보어 자리가 핵심이죠.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동사를 남기하는 게 핵심이잖아. 그쵸? 사역동사는 여기에 동사 원형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 뭐 allow나 want나 expect 같은 경우는 여기다 투부정사를 쓰는 거고 그런 거 조금 봐주시면 되겠고 조금 이따가도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이런 게 있었고 우리가 이제 여기 문장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기 제가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거기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있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1번부터 아마 있을 거예요. 1번부터.
샤크로 시작을 하죠. 거기서 그 문장들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1번 처음부터 보게 되면 이 샤크가 이제 상어죠. 상어입니다. 그쵸? 얘네가 이제 어떻게 have been looked more or less the same for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제가 지금 밑줄이 좀 쳐져 있는데 잘 안 보일 수가 있겠네요. have been looked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가 이제 지금 보면은 이 look이라고 하는 게 무슨 동사라 그랬어요? 자동사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뭐가 안 돼? 수동태가 안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형태가 어때? have been pp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바뀌면 되겠다? bean을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어가 looked 뭐뭐처럼 보이는데 이 more or less the same 이라고 하는 게 보어잖아. 그쵸? 형용사 보어니까 more or less 다소 어떻게 같아 보인다 이거죠. 똑같은 것처럼 보인대요. 몇 년 동안이나 수백 년 동안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게 되면 needless to say 이것도 하나의 표현이죠.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뜻이죠. 말할 것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it is a privilege to address에서 it이 가주어고 to가 진주어가 될 겁니다. it is a privilege 특권이다 라는 거죠. 뭐가 특권이에요? to 하는 것이 특권인데 문제는 여기 address to 이게 이제 옛날 기출인데 address가 여러분들 이게 타동사입니다. 누구누구 이거 뜻 자체가 누구누구에게 연설하다는 뜻이야. 그때 그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이 address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일 수 있다 없다?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요게 얘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셔야 된다고요. 말할 것도 없이 특권이다. 뭐 하는 것? 연설하는 것. 누구에게? 그렇게 뛰어난 prominent, 뛰어난 그 관객들에게 이제 연설하는 것. like you, 너희 모두와 같은 뛰어난 관객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것은 되게 특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Please contact to me라고 있죠. contact도 되게 중요한 단어죠. 무슨 동사? 대표적인 타동사입니다. 그쵸? 누구누구와 접촉하다, 또 누구누구에게 연락하다라고 할 때에도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무엇을? to를 지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쵸? 지워주셔야 되고. 얘랑 이제 비슷한 게 이제 reach라는 거 있죠. reach도 어디에 도달하다라고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쵸? 뒤에 전치사 to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추가로 적어주시고 하나. 그래서 please contact me라고 하는 게 맞죠. 나에게 연락 주세요. 어떻게? 이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달라는 얘기죠. 어떤 이메일 주소? I gave you last week. 내가 당신에게 지난주에 준. 그쵸? 그 이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여기 밑에 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 나는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냐면 피터의 새로운 수트가 어떻다? makes him to look 틀렸죠. 요건 이제 우리가 오형식에서 볼 거지만 make가 사역동사로 쓰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무엇을?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쵸? 이럴 때 그래서 to를 지워줘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문장의 형식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동사와 타동사 차이를 조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관련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두 번째 수동태로 갑시다. 45페이지는 수동태고 이제 동사에서도 되게 볼 게 많죠. 뭐 사실은 원래 제가 이거를 추릴 때 동사의 그 문장 형식도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시제, 조동사, 수동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뭘 넣을까 많이 좀 생각을 하다가 시제랑 조동사보다는 아무래도 그래도 수동태가 더 볼 게 많기 때문에 수동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다 넣고 싶은데 이 분량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압축하다 보니까 수동태를 넣었는데 여러분들 이 수동태도 우리가 좀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이 기본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수동태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이 목적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목적어의 입장에서 내가 당한다라는 그런 걸 갖다가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해요? 이 목적어가 있는 것들만이 수동태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원래 이 수동태라는 게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목적어가 있는 것들만 갖다가 이제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중요한 거 앞에서 하는 거 좀 중복이죠. 자동사는 뭐가 되지 않는다?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제 이런 result in이라던가 consist of 같은 거, 그 다음에 belong to 같은 거. 얘네가 지금 전부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얘네가 전부 다 모인 자동사가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뒤에 명사가 나오긴 하지만 얘네를 갖다가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적으로 보지 않는 거고 얘네는 이렇게 하나의 자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뭐가 되지 않는다?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출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 뒤에 문제 잠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보면은 Is that car belong to the man next door? 라고 되어 있을 때 이때 이 belong to라고 하는 게 무슨 동사? 자동사란 얘기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 있고 이 뒤에 명사가 있긴 하지만 얘를 갖다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수동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앞에는 뭘 지워줘야 돼? is를 지워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원래 어떻게 바뀌어야지만이 맞는 문장이에요? is가 아니라 여기다가 뭘 써줘야 돼요? 그러면은 did를 써줘야 됩니다. did.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d를 지워줘서 그래서 did that car belong to the man next door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줘야죠. 자동사니까 belong to가. 그래서 수동태의 그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떠한 목적어가 있는 것들만이 이제 수동태가 되는데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유의해야 되는 게 이렇게 이런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뒤에 명사를 쓰는 아이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걔네가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인 것들, 수동태가 안 되는 것들을 조금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have raised. 요거 이제 되게 대표적인 아주 이 특징이 있는 동사죠. 우리가 얘는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기본소에도 아마 있을 건데, 뜻이 이제 비슷한, 그리고 이제 형태도 비슷한 자동사와, 타동사가 이렇게 구별되는 동사들이 있죠. 그래서 rise 같은 경우는 자동사로서 뒤에 이제 목적어를 쓸 수 없고, rise, rose, reason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raise는 이제 타동사로서 수동태도 가능하고 뒤에 목적어도 쓸 수 있고 뒤에 ed 그 다음에 이제 ed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거 분사를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여기를 보게 되면 지금 several problems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보다는 발생되었다라고 쓰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뒤에 뭐도 없어요? 목적어도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동사가 raise가 아니라 reason이면 아이고 잠시만요. 얘가 만약에 rise의 그 과거분사 자동사를 갖다 이렇게 썼으면은 맞는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는 무슨 동사니까?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를 쓰지 않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어디에다가 지금 이 raised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죠. 얘는 무슨 동사예요? 타동사란 말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형태가 어때? 뒤에 목적어도 없는데 얘가 지금 능동이잖아요. 이게 어떻다? 틀렸다라는 거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주시든가 아니면 얘를 갖다가 수동으로 바꿔주시든가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동사들이 몇 개 있으니까 좀 이런 것도 기본서에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lie도 이런 거랑 있잖아요. 그쵸? lie, lay, laying 그 다음에 lay, laid, laid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봐주시고 좀 이따 나옵니다 또 어차피.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죠. 그쵸? 살림벌채가 어떻게 has been resulted in 이렇게 되어 있는데 result in이 말했다시피 무슨 동사? 자동사이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수동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bean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동태 일단 기본적인 특징, 목적어가 있는 아이들만 수동태가 된다는 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대신에 이제 동사와 전치사가 붙어서 하나의 어떤 그런 표현이 이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로 쓰여가지고 수동태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따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봐주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수동태 가장 기본적인 출제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심화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동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다 이제 그런 형식으로 바꾸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동사 중에 대절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가장 이제 think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이 think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나는 뭐 이런 거죠. I think that I love you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생각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때 that I love you라고 하는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쵸? 여기가. 지금 목적어 자리에 어떤 이런 명사절, 대절을 갖다가 쓰는 이런 동사들의 경우는 수동태 형태도 조금 다르죠. 그거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네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수동태 문장처럼 막 대절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는 이런 형식으로 바뀌죠. 앞에 뭘 쓰고 가짜 주어 it을 채워넣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사를 be, pp로 바꾼 다음에 대절은 그대로 뒤에 이렇게 남아있는 형식을 취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라고 말해진다. 뭐뭐라고 생각되어진다. 뭐뭐라고 믿어지고 뭐뭐라고 기대되고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 이거죠. 뭐라고? 대절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대절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의 수동태 형식이고 얘가 조금 더 심화되게 되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어떤 형태? 여기 뒤에 있는 주어가 이 뒤에 있는 주어가 어디로 나와요? 앞에 있는 it을 대신에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it을 대신에 쓰고 대신에 이 주어가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동사 이제 어떻게 된다? 대절이 더 이상 의미가 없죠. 주어가 빠졌으니까 어떻게 바뀌어? 그래서 to 동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요거 좀 기억하셔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 형태. 요건 어떤 형태가 돼요? 여기다가 to have pp를 썼을 때, 요거 우리가 또 to 부정사라서 보겠지만 to have pp를 썼을 때는 어떨 때? 여기 있는 이 동사보다 얘가 아이고. 여기 있는 동사보다 얘가 언제 발생했을 때? 먼저 발생했을 때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쵸? 자, 이거 우리가 일단 이렇게만 좀 여러분들이 좀 이론을 잡아두시고 예문을 한번 봅시다. 예문을 보게 되면 여기 봐봐요. 그들은 말한다. That she is very rich. 그녀가 매우 부자라고 말을 해요. 자, 이제 밑에 보니까 얘가 이제 수동태로 어떻게 바뀐 거예요?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절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바꾸니까 이렇게 바뀌죠. It is said that. 앞에다가 가주어 it 쓰고 뒤에다가 이 that은 똑같이 남겨놓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어떻게 응용이 된다? 이 주어가 앞으로 나와서 여기에 이 said to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동사가 어떻게 to 부정사로 바뀐 거잖아. 이렇게 쓰는 게 수동태의 기본 원칙인 거고 만약에 근데 내가 문장을 조금 수정을 해서 여기가 이제 is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was였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was였다고 해볼게요.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봤을 때 여기 두 번째 봤을 때 얘랑 지금 시제 차이가 있죠. 뭐가 더 먼저 발생한 일이야? 여기가 더 먼저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쵸? 여기는 was가 먼저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 우리가 바꿀 때 주어는 똑같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지만 여기랑 어때? 지금 달라야 되잖아. 왜냐면 여기가 나중에 발생한 거고 여기가 먼저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를 갖다 우리가 뭐로 써줘야 돼? 이때는 to have been으로 써주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to have pp라고 쓸 때 그 조건은 뭐다? 앞에 있는 동사보다 얘가 먼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쵸? 요거 좀 여러분들에게 해서 기억 좀 해주시고 물론 실제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거랑 이거를 둘 다 주진 않아요. 그쵸? 아마 이렇게 문장을 하나 주고 맞냐 틀렸냐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그러니까 요 동사와 얘를 갖다가 조금 이제 비교해보는 어떤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항상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시제가 맞는지 항상 고려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봐주시고 자 이게 이제 문제로 보게 되면 어디 갔죠? 좀 오타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좀 오타가 있는데요. 요거 잠깐 먼저 볼 건데 이게 has, hit이 아니라 이게 그냥 hit입니다. hit. 네. 과거 hit라고 그냥 바꿔주세요. 요거 has 좀 지워주세요. has 지워주시고 has 지워주시고 요거 먼저 볼게요. 여기 먼저 보게 되면 자 he is alleged that he has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 틀린 거예요. 얘는 이게 지금 alleged라는 단어가 무슨 동사냐면 주장하다는 뜻입니다. 주장하다는 뜻이고 얘도 목적어 자리에 대절을 쓸 수가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대절을 쓸 수가 있고 얘가 만약에 수동태가 된다라고 할 거면은 아까 앞에 있는 얘처럼 어떻게 it is pp 대절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주어를 앞으로 빼겠다 그럼 여기 뒤에는 어떻게 돼야 돼? to 부정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에 주어 사람 주어인 he도 있고 뒤에도 대절이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일단 요거 형식 자체가 틀려서 바뀌어야 됩니다. 앞에 여기다 얘를 갖다 가장 확실한 거는 가장 쉬운 거는 여기를 갖다가 it으로 바꾸면 가장 쉽죠. 그러면 it is
alleged that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응용을 해서 앞에 he를 쓰고 싶다고 합시다. he를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뒤에가 어떻게 바뀌면 돼요? 뒤에가 to 동사로 바뀌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되는 게 봐봐요. 얘는 지금 현재. 근데 여기는 봐봐. 여기는 내가 이제 이거 해지가 없으니까 히트만 있다고 했으니까 요때 히트가 과거죠, 과거. 그렇잖아요? 과거니까 그럼 여기는 과거. 참고로 그 또 얘가 현재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얘가 현재라면은 얘가 he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s가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그쵸? s가 없으니까 얘는 뭐밖에 안 돼요? 과거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hit은 원래 과거랑 과거 분사가 똑같잖아. hit니까 과거 분사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일단 과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자 여기가 과거면은 얘랑 지금 시제가 같다 틀리다? 틀리죠. 여기가 먼저 발생한 거니까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 게 맞다? to have hit로 바뀌는 게 맞다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좀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관계를. 그가 지금 주장되는 겁니다. 뭐 한 것으로? 경찰관을 과거에 쳤다라고 주장되는 거죠, 지금. 경찰관을 친 건 과거인 거고.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추측되고 있다는 얘기죠. 주장되고 있다 이겁니다, 현재. 그렇게 봐는 거. 그래서 이거 대절을 목적으로 쓰는 수동태에는 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위에 봐봐요.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이런 형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 say라는 게 여러분들 뒤에 투부정사가 있어가지고 say가 동사고 투부정사가 목적어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투부정사 자체를 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여기 나와 있는 뭐 say라든가 think라든가 believe나 know 같은 애들은 투부정사 자체를 목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그냥 무조건 틀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The Main Street Bank라고 하는 사물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투부정사가 약간 힌트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여기 이제 said라는 동사도 있으니까 앞에다가 무엇을? is를 이렇게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 은행은 뭐뭐라고 전해진다고요. 말해진다 이겁니다. 뭐 한다라고? 대출을 주는 걸로. 어떤 종류의 그 신뢰할 수 있는 고객에게는 다 이제 대출을 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거를 풀 수 있는 힌트가 뭐예요? 일단 say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동사가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의심을 좀 해야죠. 이거 좀 이상한데 뭔가 많이 봤던 건데라고 싶으면서 이제 여기 있는 요거를 한 번 더 이제 조금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면서 쟤네들은 주어가 앞에 나올 수가 있고 BPP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쓸 수 있구나라는 거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여기서 이제 어렵지 않게 said 앞에 이제 said가 틀렸다 여기 앞에 is를 추가해야 된다라는 거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좀 기억 좀 해주시고 이거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태에 좀 우리가 심화로 들어갔을 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거 형태 말고 이런 거 이제 대절을 목적으로 쓰는 애들 수동태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형식의 수동태 이게 또 이제 중요하죠. 아까 제가 이제 문장의 형식을 좀 해서 오형식을 잘 설명 안 했던 게 여기서 하려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수동태를 만들 때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오형식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목적어가 있고 그 뒤에 목적격 보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쵸? 그럼 얘는 당연히 수동태가 됐을 때 이 목적어가 앞으로 나와서 주어가 되는 거고 동사는 어떻게 바뀌어요? PP로 바뀌잖아. 그쵸? 그럼 당연히 얘는 뒤에 뭐가 따로 나와야 돼요? 목적격 보어가 따라 나와야 된다는 게 포인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오형식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일반적인 형용사나 명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해요? ing도 가능합니다. ing 형태도 가능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 원형도 가능하죠. 또 뭐도 가능해요? 투부정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게. 또 심지어 뭐도 쓸 수가 있어. 우리가 관계에 따라서는 과거 분사도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되든 그 이 뒤에 나오는 그 목적격 보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목적격 보호에 따라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좀 특히나 좀 기억해야 되는 거. 좀 주의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뒤에 있네. 밑에 있네요. make가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특히나 뭐로 쓰였을 때 사역동사로 쓰였을 때 좀 주의하셔야죠. 얘가 사역동사라고 한다는 거는 여기다가 목적어 명사를 쓰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무엇을 써요? 동사
원형을 쓰게 되어 있잖아. 그쵸? 얘가 수동태가 됐어요. 수동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는 be 이렇게 돼 있죠? be made 이렇게 수동태로 바뀌는 거고 이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 반드시 앞에 무엇이? to가 붙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잖아. 그쵸? 요거. 얘랑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지각 동사도 이거랑 똑같죠? 우리가 보다, 듣다, 느끼다라고 하는 얘네들 see 같은 애들 see나 이 feel이나 이런 애들 hear 같은 애들 얘네들도 지각 동사라고 하는 얘네들도 뭐가 가능해요?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 보호 자리 이 자리에 뭐가 가능해요?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잖아. 동사 원형을 쓰잖아. 그쵸? 얘네가 또 수동태가 된다라고 했을 때 be seen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와야 된다? to 동사 이 to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요거 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것들도 있어. 이거 좀 중요하죠. 뭘 얘기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아마 제 수업을 들으면. 이 콜이나 컨시더도 이제 어떻게 많이 쓰여요?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죠. 문장에서. 얘네도 뒤에 목적어를 쓰고 나서 여기다 이제 콜 쓰게 되면은 부른다 어떤 그 목적어를 뭐뭐라고 부른다라고 할 때 얘가 이제 수동태가 되면 당연히 이 뒤에 목적격 보호가 따라 나올 겁니다. 그쵸? 근데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가 뭐예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콜드 과거 동사 써놓고 이 뒤에 명사만 하나 따랑 써놓을 때 얘는 거의 열의 9은 틀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보통 능동일 때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이렇게 과거 동사만 써놨으면은 뒤에 얘도 똑같이 명사 하나, 목적격 보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지금 하나만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 자체가 힌트인 거죠. 얘가 뭐가 아닐까? be, pp, 수동태는 아닐까라고 우리가 좀 힌트를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시험에서 call이나 consider, name 같은 동사 뒤에 명사 같은 게 딱 하나만 나와 있다 그러면 거의 열의 9은 수동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앞에 있는 그 주어랑 비교해가지고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좀 주의해서 하나 따로 빼서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let 같은 거. let이라고 하는 거는 얘도 이제 사역동사잖아. 사역동사로 쓰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역동사로 이제 목적어 쓰고 나서 목적격 보호 자리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는데 얘는 이제 수동태로 바뀌면 조금 이제 특이하게 바뀌죠. 뭐 be, let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가 뭐로 바뀝니까? be, pp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것만 조금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얘까지는 사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수동태랑 그 다음에 콜과 consider, name 오형식 동사들의 수동태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 조금 주의해서 봐주시고 뭐 옆에는 뭐 제가 이제 그 make에 해당하는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얘는 맞는 문장이죠? 얘는 프린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오형식 동사면은 오형식 동사면은 얘가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포인트가 여기죠. 뭐가? 이 목적격 보어 앞에 이렇게 to가 붙는다라는 거. 이거 조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봐주시고. 넘어가서 예문이 되는 문장들 한번 볼게요. 요 예문 첫 번째 예문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 He was seen come out of the house. 이런 게 이제 보면은 원래 이 문장을 내가 풀어서 한번 써보면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을 거냐면 주어가 있을 거고 원래는 아마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얘는. 그래서 주어는 보았다. 그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거죠.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건데 이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래 무엇을? 동사 원형을 썼던 아이인 거고 얘가 수동태가 되니까 he라고 하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쓴 건데 문제는 뒤에 여기도 동사 여기도 동사 원형 중복이 된단 말이죠. 헷갈리니까 우리가 앞에다가 뭘 써준다 그랬어? to를 써준다라고 했잖아. 요렇게. 그렇죠? 얘도 요런 거 좀 주시하시면 되겠죠. 더군다나 얘는 좀 우리가 좀 추가로 좀 얘기하면 얘는 사실은 이 자리에 동사 원형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해요?
현재 분사도 가능하잖아, 그쵸? 그래서 사실 얘는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이게 수동태가 바뀌었을 때 to come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다가 coming이라고 해도 돼요. 뭐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가 이제 밑에 거 보게 되면 Baker have been made coming out이라고 되어 있을 때 얘는 이 have been made에서 알 수 있을 때 얘가 지금 뭐예요? 수동태잖아, 그쵸? 근데 뒤에 ing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사역동사의 수동태가 좀 바뀐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coming이 틀렸잖아. 왜냐면 이 make가 사역동사일 때 수동태는 여기 뒤에 무엇을 반드시 to 동사 원형으로 쓴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제빵사들이 커밍아웃은 이제 항의하기 시작했다.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 to come out. 뭐 하면서? 요청하면서. promoting with consumption. 그쵸? 밀 소비를 갖다가 촉진하려고 요청하면서.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이게 최종 정리이기 때문에 진짜 처음 듣는 거면 약간 곤란합니다. 진짜 이게 내가 워낙 많이 했던 그런 것들이 강조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타다닥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진짜 내가 처음 듣는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하면 진짜 그쵸 의미가 없어요. 진짜 사실 그럼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러면 그다음에 세 번째 거 보게 되면 이런 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 These workers 이러한 이 일꾼들 그쵸 노동자들이 considered 그러니까 이게 고려 이 뒤에 as도 일단 힌트지만 as가 없다라고 쳐봐요. 여러분들 as가 없다라고 해도 그러면은 considered a high ranking group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거의 열의 9은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consider라고 하는 게 시험에서는 어떻게 주로 쓰이니까 오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능동일 때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형태를 취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얘가 그렇게 오형 이게 지금 능동이잖아. 과거 동사니까 능동이라면 뒤에 명사 목적어 있어야 되고 그 뒤에 목적격 보어가 뭔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게. 근데 얘는 지금 뒤에 뭐밖에 없어? 하이 랭킹 그룹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이제 이거 좀 의심을 해봐야 돼.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생각한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요게. 그러면은 문맥을 보니까 노동자들이 이 그룹을 고려했다가 아니라 이거로써 고려된다라고 해석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도 뭐로 바꿔줘야 되겠다? 수동태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문맥상. 그게 맞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as가 너무나 이제 분명한 힌트인데 옆에다가 제가 추가로 좀 적어보면 컨시더 같은 경우가 얘가 좀 독특합니다. 오형식일 때 목적어 쓰고 여기다가 그냥 목적격 보어 써도 되는 거고 얘는 요 중간에 얘 같은 경우는 요 중간에 as나 to be를 써도 돼요. to be를 써도 됩니다. 목적격 보어 쓸 때. 물론 이제 얘네가 전부 다 생략 가능하고 이렇게 as나 to be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뭐를 뭐뭐로써 여기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as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근데 오히려 이렇게 as가 들어가면 더 땡큐죠. 더 분명한 힌트를 주는 거죠. 그쵸? 수동태구나. 더 분명한 힌트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것도 똑같아요. 워드 프로세서가 주어인데 considered 뒤에 to be 여기도 to be가 좀 힌트가 되겠지. 어라? to be가 이렇게 바로 나왔네? 그럼 얘는 뭐다? 수동태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쵸? word processors were죠. were. 그쵸? 여기는 과거니까. were considered. 고려되었다. 뭐뭐로 ultimate tool. 그쵸? 궁극적인 도구로. 누구를 위한? 타이피스트들, 이 타자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 과거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형식의 수동태 여러분들 좀 이제 주의 좀 해주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뒤에 목적격 보어가 따라 나오고 수동태로 바뀌어도 여전히 목적격 보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근데 그 목적격 보어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죠. 그렇죠?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필기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제가 그 프린트를 준 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 그 시험 보기 한 이틀 전에 저게 총 60문장 정도 되거든요. 그냥 얼마 안 걸려요.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냥 쭉 훑어보고 가면 돼요. 그냥. 그럼 아마 거기에서 웬만큼 다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법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사 파트는 여기에서 넘어가서 이게 사실 원래 시제랑 조동사도 조금 넣었어야 됐는데 제가 좀 뺐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동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동사 다음에 준동사가 좀 중요하죠. 이제 준동사로 넘어갈 건데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 조금 애매하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가 준동사 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